AI 코딩의 시대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구현하는 게 가능하죠. 한편으로는 혼란의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공부하는 게 맞나? 개발자 하는 거 괜찮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도 하게 되죠.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이 고민하면 좋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디버깅을 왜 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문제를 수정할 틈도 없이 AI가 처리해 주곤 합니다. 편하긴 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디버깅 드리븐 개발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디버깅을 통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프로그래밍의 동작 원리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직접 디버깅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동료들보다 AI만 너무 몰입돼가지고 AI에게 모든 거를 대화하면서 학습하고 그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안타까운 건데, 리얼월드는 많은 사람들 간의 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고 그런 능력도 거기서 많이 길러지거든요. 협업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2명이라도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소통, 피드백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에게는 코드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어떤 협업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는 나의 동료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뚝딱뚝딱 만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 나 이제 이 정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코드지만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소프트웨어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최적화 또 문제를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현한 코드는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코드를 내가 구현했다? 그거는 내 코드가 아닌 거죠, 정말. 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들이 워낙에 많이 있는데, 뭐 다양한 분야, 웹이건 앱이건 뭐 백엔드건 다 하여튼 되게 많은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이긴 하죠. 어차피 오늘 공부하면 내일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도구의 활용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본질일까? 물론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 개발의 본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도구라든가 이런 유행에 따라가지 마시고 쫓기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도구만 배우다가 본질을 놓치면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결말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리즘은 채용 검증 단계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수천 명의 지원자가 있으면 그거를 검증할 때 알고리즘이 좋은 선택지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물론 요즘엔 좀 어뷰징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테스트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AI 시대에는 자, 이렇게 뭔가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보고 하는 걸 통해서 개발자를 선별하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규모 채용에서는 과제 테스트를 사실 도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측면에서도 우리가 너무 알고리즘만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암기 위주의 코딩 테스트 방법이라면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AI 시대에는 좀 좁고 밀도 있는 문제보다는 좀 복합적이고 구조화되고 또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알고리즘만 매몰돼서 공부하는 거 혹시라도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구현은 AI가 하고 멋진 설계 아키텍처는 내가 하면 되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아키텍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너 이제 아키텍처야 라고 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나 혼자 레벨업 되는 기분으로 뭔가 발전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고려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본질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기본 기초 지식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뭐 디버깅, 프로그래밍 능력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게 다 자동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초를 잘 다지고 나서 AI와 협업하는 거, 아키텍처로서 뭔가 설계하는 거,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코드 엠픽스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일단은 일단 짜고 수정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하고 코드를 짜라라고 하지만 이런 게 훈련이 잘 안 되는 개발자들도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고백하자면은 뭐 디자인 잘 못하고요. 구현부터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는 게 요구사항 분석, 개발 태스크 도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AI 전에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아키텍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것들 없이는 말 그대로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요즘엔 근데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구조를 잡아주면 AI가 일부분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기획서 분석하는 역량, 태스크를 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애자일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개발해보면은 내 설계 방법이 틀렸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회고를 거쳐서 다시 설계하고 태스크를 도출하고 방법을 달리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7가지 정도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 또 좋은 방법들이 주의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들도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